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 이민아님께서 간식 멤버십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미사일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참 뭐랄까 모두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6.4%가 나와 전월 6.5%보다는 낮았으나 예상치였던 6.2%보다는 높았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5.6%가 나와 전월 5.7%보다는 낮았고 5.5%의 예상치보다는 역시 높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시장이 반응했었나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에서 2%, 심하면 마이너스 3%까지 떡락하면서 전약, 후약의 시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은 그와는 다르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심각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 결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6%, S&P 500은 마이너스 0.03%, 반대로 나스닥은 0.57% 상승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으나 어떻게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수 하락폭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어를 잘 해냈을까요? 이게 단순히 상승장이어서 악재에는 둔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러한 이유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왜 CPI 지수가 이렇게까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지 못하며 둔화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원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은 12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12월 당시에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7.5%였던 것이 1월달로 들어서면서 7.9%로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0.4%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계할 때 각 부문의 가중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9%에서 1.5% 올라 34.4%로 조금 더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항상 근원 CPI에서 문제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7.5%에서 7.9%로 상승한 것도 모자라서 근원 CPI에서 비중이 조금 더 커진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물가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미 여러 번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몇 번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화근이 되었는데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7.0%로 집계되었으나 이번에는 7.2%로 집계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로 전환했던 비농업 고용지표가 갑작스럽게 전월 대비 2배가 뛰어버리면서 51.7만 명이 고용됐다는 것을 알렸고 반백년 만에 실업률 최하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유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둔화되고 최근 들어 되려 상승하고 있던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11월부터 80달러 선을 하향 돌파한 뒤에 70달러 선에 지지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한 달간은 유가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번 CPI 지수 발표에 걸림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CPI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에너지 섹터는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들어서 2%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에너지 파트도 12월에는 7.3%로 집계되었으나 이번 1월 달에는 무려 8.7%로 집계되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폭 둔화를 이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상승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집계를 위한 각종 서비스 가중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연설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있으며 특히나 상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거비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라고요.
주거비는 이제 슬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말이며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반영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당장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집계 수치를 높게 잡아 통계를 조정해 놓은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CPI 지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악재로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 예측치를 더 보수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최고금리는 5.50%로 7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다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는 5.25%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추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 시장이 예상하는 최고금리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상을 연속 2번으로 해서 5.50%의 최고 금리를 12월까지 유지한 다음에 올해 마지막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는 메인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이면 나스닥보다 더 크게 폭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CPI 지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였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를 두고 AI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목표 주가를 25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기존 목표 주가였던 215달러에 비해서 40달러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혼조세와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했으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엔비디아는 5.43%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오늘 동시에 테슬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폭등해서 7.5%나 상승했는데요. 200달러를 두고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던 주가가 결국 209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연초 대비 1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테슬라에는 꽤나 큰 호재가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가 폭락하고 있을 당시 공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24만 2,400주를 추가 매수하여 기존 보유량 대비 약 270% 늘어난 수준으로 현재는 테슬라 주식을 33만 2,000주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테슬라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 테슬라는 작년 4분기까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떡락하고 있었으며 주가는 100달러 선까지 깨질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했다는 것은 오너 리스크나 외부적인 악재보다 회사의 펀더멘탈을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CPI의 악재로 인한 시장의 폭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지표와 당장 금요일에는 강력 매파 인사들이 출동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은요, 장기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매파 인사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면 주식을 싸게 사면 그만이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CPI 지수 따위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망했으면 벌써 망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PPI도 매파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PI가 당장 시장에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해도 미국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맨날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와도 미국 시장은 하락은 할지언정 망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종목에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아무리 악재라고 말하는 것들도 전혀 악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구독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에 구독 취소해도 되니까 일주일간 한번 미사일TV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